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먼저 올린 검찰 기소 과정에서 이어 오늘은 공판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앤장 등 로펌의 변호사 3개 팀이 공판 검사를 지원해서 발 벌 일 없는 나와의 승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5년이 걸렸고 공판만 15차례 열렸으며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다시 재개하기도 또 중간에 공소장 변경까지도 했을 정도로 치열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설명은 공판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2016년 4월 제 10손가락에 지문 피아노를 친 것이 외무부로 보내지면서 피고인으로서 많은 부분 제한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재판장은 여성 판사였습니다. 제 담당 판사님은 연수원에서 우등으로 수료하실 정도의 재원이십니다. 대체로 그런 분은 끝없이 압력이 들어가도 소신껏 공정하게 처리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처음부터 희망적이었죠. 그러나 큰 문제는 제가 30년 만에 귀국한 제1교포라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증인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소인 측에서 국제 사기꾼이 기소되었다고 여기저기 나팔을 불어대서 다들 저를 기피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종중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사귀어야 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고민 끝에 호구지책으로 제 오피스에 매주 토요일 종중 가족분들을 위하여 무료로 영어 강의를 열었습니다. 나도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10명 정도가 등록하여 영어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을 했고 점심시간 1시간은 직접 만든 식사를 같이 먹어가면서 마음의 문들을 열기를 기대하였지요. 거기서 나는 정보를 필사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나는 직접 현장이나 증인을 만났고 녹취를 해가면서 내 자동차로 관련자들 주변을 빙빙 돌면서 나 혼자 5년 동안 20만 킬로나 달렸으니 다른 설명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증인이 될 만한 사람한테 상고 초려를 하면서 세상에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던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굽실거리며 손바닥 비비고 비유를 마치다 보니 어느새 나는 진짜 죄인이 돼서 딱 무죄 동량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정한 권력 몇 사람 때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피고인보다도 옆에 가족들이 더 비참하였습니다. 누구라도 백치나 죄 없는 장애자를 상대로 이익을 찾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사건 관여자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아웃풋을 내주기 위하여 저를 영상실로 데려가 겁을 주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들이 이 사건은 영상실 거기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나도 세계 시장에서 입찰 전략을 세우는데 상대를 스캔해오던 경력이 있어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착각은 담당들이 제 외관만 보고 저는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소뚜껑 운전수라고 본 것이겠죠. 공판은 얼마나 불티는 각축전이 심했는지 우리는 1심에서만 정식 공판이 12번이나 열렸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피고인 6명 중 공판정에 왜 나가서 서 있어야 하는지 몇 분은 정말 5년 동안 끝까지 모르고 참석했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자면 어느 하루는 같은 피고인 중에서 공판정에 나가면서 머리를 영화배우처럼 아주 높이 올리고 화려한 너풀거리는 의상에 주먹만한 귀걸이, 목걸이 등을 늘어뜨리고 공판정에 가기 전에 미팅 장소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재판장님이 저 모습을 본다면 내부 말 못할 사연인 청각장애에
백치미가 있다는 속사정은 당연히 모르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외관만 보시고 범죄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법정이 피고인들의 파티장이냐고 전부 동급으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나는 입술이 다 탔습니다. 내 생에 그런 주변 일까지 정리를 해야 하는 게 큰 고통이었죠. 저는 애써 상냥한 말로 그 피고인에게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심각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니까 재판장님께 수수하게 보일 필요가 있으니 제발 부탁인데 화려한 액세서리만이라도 빼고 가자고 말하자 화를 벌컥 내며 그럼 난 재판장에 안 가! 판사 직간짓 게 뭔데? 내가 귀걸이를 하든 목걸이를 하든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하는 건데 나한테 왜 지랄을 해? 우린 죄를 진 피고인이라고요. 야 이년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재수없게. 순수하신 저 피고인 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은 법인 것이고 사법권이 있으신 재판장님 앞에 우리는 헌법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동생을 시켜 생쇼를 벌린 끝에 겨우 액세서리 다 빼고 옷 바꿔 입으면 공판 다녀와서 100만 원을 그날로 준다고 꼬셔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생쇼는 총 15번 공판정에 끌려갈 때마다 일어나서 다투고 나중에는 파티가 아니라 피크닉장 가는 모습으로 한 랑크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다 동원시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참 누가 이런 사람까지 피고인을 다 만들어 법정에 세웠나.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나의 고국에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의 힘은 없었으니까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어 교실의 종중 가족들과는 2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었지요. 자발로 공판에 확인서를 써주는 등 선서 증언 때의 증인으로 증언도 해줘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는 김앤장 스타일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전쟁하듯 공격해왔고 종결한 공판을 재개시킬 때는 걱정이 되어 잠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다 나중에는 공판검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다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공소장 변경은 형법에 어긋난다고 악착같이 반격을 했습니다. 역시 검찰 조사 때부터 쟁점이 되었던 소송 종식 서류가 제가 위조했다고 상대방은 위증도 서슴지 않았고 선서 증언으로 밀어붙여 오기도 했습니다. 상대 증언자의 허언을 꼼꼼하게 하문하시던 판사님의 오감은 정말 예리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 저에게 원본 제출하라는 명령을 해서 직접 원본을 확인하시기까지 하였죠. 저는 누구라도 선서 증언 때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거의 법조 전문가들에 의하여 털리게 되어 있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일단 법정 증언 때의 성과만으로도 정신이 반은 빠집니다. 그리고 통상 법률 전문가의 질문은 동쪽을 계속 공격합니다. 증인은 답변을 하자니 동쪽 기억 속으로 들어가 필터링 중일 때 갑자기 서쪽도 아닌 북쪽 방향으로 턴해서 핵심 질문을 때려버리십니다. 그때 진실이 아니면 거의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증인도 무의식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증언이 끝나고 내려올 때는 대다수가 자기가 무엇라고 대답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즉 진실은 무의식 속에도 틀리지 않으므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하여 증언대에 섰다가 위증으로 잡혀 감옥 가는 분이 계시는 것이겠지요. 저는 어느 해 연말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 도중에 명절을 맞아 일본 집에 다녀오기 위하여 인천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출국 심사를 위해 여권을 제시하자 내 여권을 컴퓨터로 두들기던 직원이 손을 들어서 공항 경찰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온 공항 경찰이 내 여권과 나를 인계받아 공항 사무실로 가면서 워키토키를 입에 대고 여기 범죄자 한 분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 목을 180도로 돌려 흥미로운 눈으로 나를 구경하는 것이었죠. 순간 내 얼굴과 인권이 양아치로만 추락한 게 아니라 그냥 언어 그대로 범죄자 그 자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나도 머리가 빵꾸 뚫릴 정도로 화가 나서 저 공안 경찰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헌법에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나는 다시 누가 날 범죄자로 확정해 준 건데요? 라고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지요. 공안경찰이 바로 죄송하다고 하여 그냥 참았지만 참 인생 꼬라지 쉽게 우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도 외국 나갈 때마다 공항 사무실에 끌려가 잡혀있다 보면 탑승 시간에 쫓겨 오만 지르박 탱고를 다 추면서 뛰어가면서 많은 사람한테 민폐를 끼쳤습니다. 저는 그래도 덜합니다. 같은 피고인 동생 2명 중 큰 동생은 동경에 35년 생활 기반이 있었습니다. 작은 동생은 중국 샹하이에 브랜치가 20년 이상 나가서 기반을 잡고 있는 생활 터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판이 5년 동안 길어지면서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던 것이었지요. 새로 받자니 피고인 신분은 국가 규정상 단수 여권밖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동생은 일회용 단수 여권을 받았지요. 그러나 단수 여권에는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사업 경영자 비자를 못 받습니다. 두 동생 모두 동경동 샹하이에서 사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이는 국민 모두를 위해 개정되어야 할 흠이 있는 행정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재판 중에 해외 도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단수 여권 가지고도 충분히 도주할 수 있습니다. 단수 여권은 허가하면서 복수 여권은 불허한다는 게 도주 방지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사실상 서민들의 밥줄만 끊어놓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타깝게 동경이나 샹하이의 수십억의 동생들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단지 복수 여권을 못 받아 비자 가지고 동생들의 오랜 기반을 전부 현지 국민에게 뺏기는 것을 보고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소가 유지되든 말든 삐뚤어진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자의 판단이 죄 없는 서민 가정에 얼마나 큰 재앙을 주는지 결론 앞에서 한 번쯤 양심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공판을 종결하고 검사로부터 주범인 제가 3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법정을 나가기가 무섭게 소문은 SNS를 통해 전 종중 회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구형 3년 선고가 형이 확정된 것인지 아님 밥 비벼먹는 조미료인지 분간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돌을 맞아야 하는 국제 사기꾼이 된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한테 무고한 말 펀치는 그냥 살인 무기인 셈이지요. 검사의 구형이 끝나고 1심 판결 선고 날입니다. 공판 검사와 김현장 및 화우 변호사 등 3플레이 실력을 신봉하고 있는 고소인들은 단체로 몰려와서 아침부터 훤하게 복권 당첨된 얼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제가 감옥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법정 구속되는 것 구경하러 단체로 쭉 가서 앉아 있었지요. 법정은 숨소리만 들리는 몇 분의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판사님은 피고인 모두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무죄입니다. 나는 법정에서 걸어 나오면서 고소인들을 한 명씩 일부러 눈을 마주치면서 잠시 법정 문 밖에 머물렀습니다. 고소인들은 우리가 모두 무죄라는 너무나 예상 밖의 판결에 놀래서 귀싸대기를 방금 맞은 사람들처럼 뻘건 얼굴들을 하고 혼까지 빠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법정 문을 나와서 기다리자 고소인들이 한 무더기 나오길래 딱 한마디 했습니다. 꼴 좋다 라고요.
상대는 그 길로 울면서 따지러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소인들과는 항소심인 2심 선고에서 다시 만났지만 어디서 무슨 잘못된 정보를 들었는지 선고가 끝나면 바로 돌아가서 동네 잔치를 벌이기로 하고 대형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전해서 수십 명이 2심 선고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전원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내려오다가 관광버스까지 대전해서 온 고소인들을 보니 1심 때보다 더 큰 쇼크를 받은 사람들처럼 얼굴들이 청색 똥빛이 되어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구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잔치는 언제 가서 하려고? 3심 대법원은 무려 2년이나 걸렸는데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서 불티나는 공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은 법리심이라 한두 번 전심에서 무엇이 법리에 맞질 않는다는 의견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김앤장은 대법원에 올린 의견서만 10번도 넘었습니다. 저도 복사를 해서 다 보았는데 그 김앤장의 의견서는 그 말이 그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타인계약인가 보네 라는 감이 왔지요. 김앤장의 그런 노고에도 역시 대법원은 2020년 11월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무죄를 확정해 선고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국민들 앞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6년 동안 한바탕 큰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썰마마 이론. 나를 기소했던 차장 검사는 퇴직 후 어디로 가셨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우리 기소시키고 얼마 안 돼서 역시 김앤장으로 가서 변호사로 계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경험 지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